사라 해법은 스큐브를 조금 더 빠르게 맞추기 위한 중급 해법입니다. 원래 명칭은 사라 인터미디어트 해법이지만 이 영상에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사라 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라 해법은 이제 완전히 익히면 평균 5초대 정도를 목표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하지만 굉장히 쉬운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스큐브를 맞출 줄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지만 스큐브를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도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졌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라 해법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은 굉장히 짧고 쉽지만 많이 연습을 해두셔서 빠르게 돌릴 수 있으셔야 이제 사라 해법으로 스큐브를 맞추시기 좋으므로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식은 슬래지입니다. 슬래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요. 먼저 스큐브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엄지손가락 이렇게 센터 하나하나씩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검지와 중지로 옆에 있는 센터들을 잡아줍니다. 나머지 손가락으로 스큐브를 잘 지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시작합니다. 오른손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요 손가락들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다시 내려주시면 됩니다.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빠르게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공식은 해지입니다. 해지는 슬래지를 거꾸로 한 공식인데요. 해지 공식은 손을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것이 편합니다. 아까 슬래지를 잡고 슬래지를 하면 손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슬래지 끝난 상태를 손을 잡고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손은 그대로 슬래지 하지랑 똑같이 잡아주시고 오른손이 약간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잡아주시면 조금 돌리기 편하고요. 그리고 슬래지를 반대로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올리고 내리고 이 두 손가락으로 내리고 올리고 그래서 이 공식도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슬래지와 해지 공식을 충분히 익혀주셨으면 본격적으로 사라 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라 해법으로 스큐브를 맞추는 단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라 해법에 맞추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밑면 한 면을 맞춰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한 면을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면을 맞춰줍니다. 이 상황에서는 노란색이 밑에였으니까 위에는 하얀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면과 윗면 두 면을 맞춰주신 다음에 나머지 네 면을 해결해주는 굉장히 짧은 쉬운 해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인 밑면 맞추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밑면 맞추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밑면을 어떤 색깔로든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초급 해법을 배울 때는 이렇게 흰색으로만 첫 번째 면을 맞추는 것으로 배우지만 이제 사라 해법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색깔로든 밑면을 완성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이런 경우에 빨간색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은 이렇게 지금 한 조각이 맞아 있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세 조각을 맞춰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위에 있는 조각부터 먼저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빨강, 초록, 하양을 맞출 건데 여기다 맞추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그냥 내리면 이렇게 색깔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한번 돌려준 다음에 여기다 내리면 하나를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도 위에 있는 조각을 맞춰볼 건데 이렇게 위에 있는 조각을 이렇게 그냥 돌리면 맞지 않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한번 돌리고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방금 전까지 봤던 요 상황이랑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내리면 맞지 않는데 얘를 한번 돌리고 맞춰주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를 이렇게 한번 돌리는 순간 여기 이미 맞춰놨던 조각이 옆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한번 돌리고 맞추고 그
다음에 아까 뺐던 조각을 다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밑면 맞추기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몇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밑면을 맞추고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이 위에를 보고 있는 상황, 그냥 내리면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주신 다음에 얘를 그냥 내리면 맞지 않으니까 옆으로 한번 돌리고 내리고, 다음에 빠진 조각을 다시 채워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조각이 밑면에 거꾸로 돌아가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먼저 이 조각을 그냥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많이 봤던 상황이죠. 옆으로 한번 돌리고 밑으로 내리고 다시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첫 밑면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라해법의 2단계는 이 윗면을 한 번에 맞춰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저는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봤는데요. 순서대로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 2단계를 맞추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슬래지나 헷지를 사용해서 이 윗면의 모양을 카테고리 1번으로 만들고 그 카테고리 1번을 맞추는 게 2단계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카테고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1번은 총 2개의 상황이 있는데요. 짐작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슬래지와 헷지를 이용해서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슬래지를 이용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은 지금 윗면의 색깔은 주황색이고요. 이렇게 주황색이 여기 2개, 그리고 여기 하나 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센터는 요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2개를 기준으로 놨을 때 왼쪽에 있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상황은 요 블럭을 요렇게 봐주시고 슬래지 한번 써주시면 윗면이 완성이 됩니다. 카테고리 1번의 두 번째 상황도 방금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2개, 그리고 옆에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도 똑같이 요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맞춘 면을 왼쪽에다 놔주시고 헷지를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카테고리 2번 상황입니다. 카테고리 2번 상황들은 슬래지나 헷지를 한번 사용하면 카테고리 1번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센터가 지금은 위에 있죠. 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똑같이 이렇게 맞춤면을 왼쪽에다 놔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 방향을 조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위에 앞에 있게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고 슬래지를 2번 써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2번의 두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윗면 코너를 보시면은 모양이 색깔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를 보고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판단하시면 쉽습니다. 대각선 앞에로 두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붙어 있죠? 왼쪽에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봐주시고 슬래지 한번 해주시면 아까 카테고리 1번 상황이 됩니다. 카테고리 1번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대각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을 봤을 때 이번에는 오른쪽에 붙어 있죠.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이럴 때는 요렇게 봐주시고 슬래지 한번 해주시면 아까 카테고리 1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카테고리 1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대각선 앞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왼쪽 뒤에 있습니다. 요 주황색 센터가. 이럴 때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상황이랑 똑같이 여기서 요렇게 온 다음에 요렇게 봐주시고 슬래지 한번 해주시면 카테고리 1번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카테고리 2번의 마지막 상황입니다.
역시 대각선 앞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뒤에 조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카테고리 2번 두 번째 상황이랑 똑같이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봐주시고 슬래지 한 번 해주시면 카테고리 1번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은 카테고리 3번. 카테고리 3번을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3번에서는 슬래지나 햇지 공식을 한 번 쓰시면 카테고리 2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 2번으로 만들고 그리고 카테고리 2번에서 또 공식 한 번 써서 1번으로 만들고 그 1번을 맞추는 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을 총 3번 써서 맞추게 되겠죠. 먼저 카테고리 3의 첫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까 카테고리 1이랑 똑같이 코너가 생겼죠. 지금 앞에 옆에 있지만 이번에는 이 센터가 여기 앞에 2개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2개에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옆에 있게 봐주시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슬래지 한번 해주시면 아까 그 카테고리 2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2번이 됐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대각선 앞에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슬래지 여기서 해주시면 카테고리 1번이 되고 이 1번을 맞추는 식입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 3번의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이 앞에 옆에 코너가 있고요. 대신 이번에는 이쪽에 센터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양옆에 사이에 붙어 있죠. 이럴 때도 아까 카테고리 3번의 첫 번째 상황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를 보지 마시고 이쪽으로 와주신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슬래지 한번 해주시면 카테고리 2번 상황이 됩니다. 이거 아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여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슬래지 여기 햇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3번의 마지막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코너가 대각선 앞에 있지만 위에 센터가 맞아 있죠. 이럴 때는 요렇게 정반대로 돌려주시고 요렇게 내려오신 다음에 슬래지 한번 써주시고 그러면 아까 카테고리 2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더 옆으로 와서 슬래지 써주시고 한번 가서 햇지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마지막 3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3단계에서는 이 옆에 센터 4개를 맞춰줄 건데요. 이 4개 맞춰주는 상황에서 총 3개의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아래 위를 맞춰놓고 옆을 봤을 때 한 면이 더 맞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 센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3개 안 맞은 것 중에서 반대쪽으로 가야 하는 센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파란색 반대편으로 가야 되죠. 근데 노란색은 옆으로 가야 되고 초록색도 바로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센터를 앞에 놔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하나 더 맞은 면 있잖아요. 위, 아래 말고 추가로 하나 더 맞은 걸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왼쪽에 놔주셔야 됩니다. 왼쪽에.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센터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위, 아래, 왼쪽이 맞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봐주시고 슬래지 한번 써주시고 밑에 봐주신 다음에 다시 슬래지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생긴 상황입니다. 지금 위아래가 맞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면이 하나도 안 맞아 있는데 모든 센터가 다 반대쪽으로 가야 됩니다. 빨간색 반대로 가야 되고요. 파란색도 반대로 가야 되고 주황색도 반대로 가야 되고 초록색도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센터들이 다 반대로 가야 되는 상황에는 먼저 요 맞은면 2개를 이렇게 왼쪽 앞이랑 오른쪽 뒤로 놔주겠습니다. 그리고 슬래지 한번 해줍니다. 슬래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2번 간 다음에 이번에는 햇지 한번 해주시고 다시 밑으로 한번 2번 간 다음에 슬래지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3단계 마지막 상황은 이제 유일하게 슬래지와 햇지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아래를 맞춰 놨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가 바뀌어야 되고 요렇게 두 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얘네랑 얘네 사이를 봐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위아래로 맞은 면이 있게 해주시고 이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공식까지 맞춰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사라 해법을 마스터하시게 됐습니다. 이 사라 해법으로 평균 5초에서 6초 정도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추가로 사라 어드밴스드나 NS 같은 해법을 공부하시면 스큐브 기록 단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